히트맨 2가 이제 그게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제 인스타나 뭐 SNS에 그 배우들이 무대 인사하는데 막 무릎 꿇고 이렇게 엄청 열심히 무대 인사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뭔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봤는데 와 진짜 코미디 영화인데 진짜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어. 단 한 번도. 그래가지고 이게 맞나? 이 마음으로 이거 내가 계속 이걸 봐주는 게 내 맞나 이게? 아무튼 하트맨 좀 다른 의미로 기대된다. 아 봐봐. 아 이거 보세요 여기. 아이 댓글. 네 오늘 제가 보고 온 영화는 영화 하트맨이고요. 이 하트맨 영화 같은 경우에는 최원섭 감독 연출의 권상우, 문채원, 김서헌, 표지훈 그러니까 블락비의 피오죠. 그리고 박지환, 안석현 등의 배우가 출연한 영화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요즘 리메이크 작품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리메이크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작품도 노키즈라는 아르헨티나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에요. 줄거리를 설명을 좀 드리면 최승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앰뷸런스라는 락밴드의 보컬이에요. 이제 락밴드 보컬이니까 공연 전단지를 돌리다가 한 대학교가 지금 축제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 거기서 전단지를 돌리면은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대학교에 가서 전단지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보나라는 인물을 만나게 돼요. 사실 이 승민과 보나는 원래 알고 있던 사이였어요. 보나가 승민의 친구의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승민은 이 보나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이제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나도 승민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승민이 이제 이건 기회야. 보나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보나한테 공연을 보러 오라고 전단지를 줘요. 공연에 초대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공연이 시작을 했습니다. 보나도 이 승민의 공연을 보러 왔고 무사히 공연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 승민의 바지 앞쪽이 터지면서 이제 팬티가 노출되거든요. 마침 이 승민이 보나를 위한 곡을 부를 차례였고 당황해서 이제 급하게 수습을 하다가 찡겨요. 이게 남자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찡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팬티가 이제 붉게 물드는 지경에 이르르고 결국 이 승민은 자신의 밴드 이름처럼 진짜 앰뷸런스에 실려가게 됩니다. 깊은 인상을 남기긴 했죠. 이 사건으로 이제 승민은 밴드를 그만두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보나는 가족과 이민을 가면서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승민은 악기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됐고요. 그 앰뷸런스 시절에 자신의 팬이었던 여자와 결혼을 해서 딸까지 낳았지만 지금은 이혼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최소영이에요. 승민은 이 소영이랑 함께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우연히 이 보나가 승민이 운영하는 악기점에 찾아오게 됩니다. 보나는 사진작가가 돼서 개인 전시회를 열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였어요. 둘은 이제 그 20년 전처럼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승민도 보나를 그리고 보나도 승민을 종종 보고 싶어 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이 보나가 승민을 어떤 파티에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승민은 이 소영이를 전 아내한테 맡기고 이 승민이 파티에 찾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보나를 만나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파티를 즐기기 시작해요. 이제 어느 정도 취해가지고 승민이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파티에 무슨 외국인들이 되게 많았고 들어오자마자 이 승민한테 무슨 스티커를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보나한테 이 스티커 지금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말자는 의미래요. 애초에 이 파티가 그런 취지의 파티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말자라는 게 아이 자체를 혐오한다 뭐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 차일드 프리 운동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아이들 때문에 뭐 발생하는 소음이라거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아니면은 나는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지 말자 뭐 이런 의미인 겁니다. 아무튼 이 보나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승민한테는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하트맨은 이 한 남자가 자신의 첫사랑과 자신의 딸 사이에서 갈등하고 둘 다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로맨스 코미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승민이 아빠, 한보나가 첫사랑, 이 최승민의 첫사랑, 그리고 이 최소영이 딸인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나가 너 뭐 이혼했다는 건 오케이. 근데 설마 자식이 있진 않지? 라고 했는데 보나와의 그 어떤 뜨거운 분위기에 얼떨결에 없을걸? 이렇게 대답을 해버려요. 정말 재밌겠죠? 우선 이 영화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자면 기대한 것보단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괜찮다가 아닙니다. 기대한 것보단 이게 포인트예요. 이 작품은 이제 히트맨, 그리고 히트맨 2, 그리고 이번 하트맨까지 이어져 내려온 최완섭 감독 연출, 그리고 권상우 배우 주연의 영화입니다. 심지어는 히트맨 시리즈와 내용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목까지 의도적으로 비슷하게 가져갔죠. 참고로 저는 히트맨 2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트맨에 대한 저의 기대치는 히트맨 2에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우와 이 감독의 전작이니까. 그러면은 히트맨 2는 어떻게 봤냐? 뭐 짧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 히트맨 2는 코미디밖에 없는 영화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진짜 단 한 번도. 솔직히 말하면은 제 입장에서 2시간이라는 시간을 그냥 내다 버렸어요. 솔직히. 그게 기준인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이번 하트맨은 기대한 것보단 괜찮았다. 나는 이 영화를 본 적 있어요. 그러면 히트맨 2라는 이 전작과는 별개로 이 작품 하트맨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영화에 대한 제 감상은 전반부, 중반부, 그리고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를 이제 제가 줄거리 설명해드린 부분까지라고 치면은 전반부는 일단 솔직히 보기 좀 힘들었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로맨스 코미디잖아요. 그러면은 이 작품이 이제 로맨스로서 어떤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느냐, 아니면은 코미디 작품으로서 즐거움을 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작품에 로맨스랄 게 있나 싶어요. 이 작품에서 이 보나와 승민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1차원적인데 그 방식이 뭐냐면 키스예요. 흔히 이제 로맨스 영화에서 주로 다루는 뭐 관계의 변화나 아니면 디테일한 감정 묘사가 이 작품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작품 내내 계속 키스를 할 뿐이에요. 그게 이 영화가 승민과 보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관객한테 이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를 각인시키려는 것처럼 이런 장면들을 배치시켜놨다고 저는 느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로맨스가 장르로서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의 장치로서 작동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핵심은 결국에 이거거든요.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하는 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게 이 작품의 핵심이 되는 어떤 문제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상황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로맨스라는 장치를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죠. 왜냐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려면 승민이랑 보나가 사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맨스는 이 문제 상황,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하는 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걸 위한 전제 조건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작품은 그냥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로맨스 코미디에서 로맨스의 비중을 줄이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코미디의 비중이 더 늘어났겠죠? 그러면은 이 작품의 코미디는 어떻냐? 사실 코미디는 워낙 이제 취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취향에 있어서는 히트맨 2와 동일하거나 아주 조금 더 나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히트맨 2를 안 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작품의 예고편을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줄거리에서 설명한 그 승민이 공연하다가 찡기는 그 바지가 찡기는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코미디가 그냥 전부 그런 식이에요. 적어도 이제 제 취향은 아니었다.
그리고 공연하다가 그 바디 지퍼 같은 거에 이제 찡겨가지고 피가 나고 그것 때문에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이게 이런 코미디가 제 취향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올드하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 봅시다. 저는 여기서부터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되게 흥미롭게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가 초반부가 지나가고 이제 중반부로 접어들면서부터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승민이나 보나가 아닙니다. 이 작품의 진짜 주인공은 딸입니다. 딸. 이 최소영. 승민의 딸인 소영이가 이 작품의 진짜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의 좋았던 점은 이 최소영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일단 이 소영이가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워요. 이제 소영이는 같이 태권도장을 다니는 뭐 세형이라고 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얘랑 뭐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고 다 합니다. 그 경험에서 이제 본인이 깨달은 걸 바탕으로 아빠인 승민한테 이제 조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아빠의 여자친구라고 할 수 있는 이 보나한테 되게 능동적으로 다가가기도 해요. 앞에서 제가 이제 로맨스의 비중이 적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승민과 보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로맨스라기보다는 이 승민과 보나를 최소영이라는 이 딸이 간접적으로 연결해주고 있는 구조에 가까워서 상대적으로 로맨스가 잘 안 느껴지는 거죠. 이야기적으로 봤을 때 이 최소영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이 승민과 보나의 관계에 있어서 장애물이에요. 왜냐면은 승민의 입장에서 나는 보나랑 사랑을 하고 싶어. 근데 보나는 아이. 그러니까 내 딸인 소영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지금 이게 문제 상황이니까 사실 이야기적으로 이 최소영이라는 이 캐릭터는 장애물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최소영이 오히려 이 승민과 보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작품의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 이제 얘가 이 최소영이 9살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9살짜리 애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을 맞닥뜨려도 굉장히 의연하게 반응합니다. 딸의 역할이 도구적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대홍수 리뷰를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신자인이라는 캐릭터를 두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이런 애가 어딨어. 아이들은 바보가 아니다. 설령 이런 애가 있다고 쳐도 이 작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떤 그런 불편한 지점들을 애라는 이유로 이렇게 한 캐릭터에 몰아넣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이 작품을 불쾌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하트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애는 없어요. 이렇게 똑똑한 애는 차라리 똑똑한 애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어떤 현명한 느낌을 주는 애는 저는 살면서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최소영이라는 캐릭터도 뭐 아이로서 비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트맨은 반대로 이 작품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매력 포인트들을 이 최소영이라는 캐릭터한테 몰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홍수랑 반대죠. 대홍수에서는 그 작품에서 나올 수 있는 불쾌한 요소, 의도적으로 위험에 뛰어들어야 한다거나 어떤 위험 상황을 창출해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불편한 요소들을 다 아역 캐릭터한테 몰아줘서 그게 불쾌하고 불편한 지점이었다면은 하트맨은 반대로 이 작품의 매력적인 부분,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부분들을 이 최소영, 이 아역 캐릭터한테 다 몰아줬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 정반대죠. 과속 스캔들의 동현이 같은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최소영도 아이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해요.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장에 참관하러 온 그런 부모님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오버하게 되고요. 뭐 산타가 없다라는 그런 삼촌의 실언에 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승민의 전 아내, 그러니까 소영이의 엄마가 임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동생이 태어나는데 이 사실이 이 소영이한테 축복이라기보다는 내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그런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이 소영이는 사실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애가 어딨어 싶은 좀 비현실적인 캐릭터긴 하지만 나름 현실적으로 만들려는 시도기도 하고 일종의 갯모애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얘가 애가 맞아? 싶을 정도로 되게 성숙한 인물인데 어떨 때는 그냥 또 마냥 애예요. 그 갯모애가 이 최소영이라는 인물을 귀엽고 사랑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이 작품은 이 최소영이 가지고 있는 그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반부에서는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그 아까 코미디 얘기를 하면서
내 취향은 진짜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작품을 보면서 웃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이 작품을 보면서 웃게 된 순간은 보통 이 소영이가 나오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소영이가 하는 행동이 웃겨서일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귀여워서 웃게 된다라는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 하트맨이라는 영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후반부는 이제 이 작품의 모든 어떤 갈등, 이런 상황이 다 해결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후반부가 이 작품의 한계를 보여준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뻔해요. 아까 좀 올드하다고 해주신 분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방식 그대로 흘러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냥 가벼운 코미디 영화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이하다. 새로움이 전혀 없다. 이 중반부에 분명히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아이를 싫어하는 인물에게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 물론 뭐 막무가내인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비교적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는 걸 감안하면은 이 영화의 마무리는 저는 확실히 아쉬웠고, 그리고 아까 채팅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드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영화 하트맨 같은 경우는 최소영이라는 아동 캐릭터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놨고, 왜냐면 우리가 로맨스 코미디에서 기대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냥 그거를 이 최소영이라는 캐릭터, 이 아동 캐릭터를 중심으로 잘 구축했다. 그냥 보면 웃음 나오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 덕분에 그 주변에 있는 이 최승민과 한보나라는 캐릭터도 덩달아서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고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확실히 이제 코미디 쪽은 진짜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줘도 호불호가 꽤 세게 갈릴 것 같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결말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이 좀 뻔하고 올드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그거는 분명히 아쉬운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느낌이다. 한 2000년대 중반 느낌일 것 같다. 정확합니다. 요즘 한국 영화에서 볼만한 코미디 작품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아쉽다. 근데 그것도 맞아요. 대중적인 코미디 영화는 나오기 쉽지 않다. 그리고 저희 영화는 코미디로 승부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코미디 영화나 아니면 지금 상영하고 있는 코미디 영화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랑 경쟁해야 돼요. 너 유튜브보다 웃길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하면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제목 장명 방식도 올드한 것 같다. 저는 근데 이거는 좀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리즈가 결국에는 히트맨 2, 그리고 하트맨 이렇게 온 거잖아요. 사실 하트맨은 히트맨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두 작품이 둘 다 손익분기점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이 프랜차이즈를 끌고 가려는 것 같아요. 이거 앞에 두 개 잘 됐으니까 얘도 그냥 어차피 똑같은 감독의 똑같은 배우인데 그냥 하트맨으로 가자. 뭔가 이런 상업적인 노림수의 냄새가 좀 난달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히트맨 2를 보고 진짜 실망 수준도 아니에요.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뭐지? 어떻게 코미디 영화를 봤는데 진짜 2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웃지 않을 수 있지? 좀 놀랐어요. 이거는 재미없다의 수준을 떠나서 놀라움이야. 와, 뭐지? 이렇게까지 안 웃길 수가 있나? 진짜 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히트맨 2를 보고 나서 솔직히 저는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히트맨 2가 사실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러 가진 않았어요. 저는 이 히트맨 2를 본 이유가 이분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이 히트맨 2가 나왔을 때 이 권상우 배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무대 인사에서 관객들한테 무릎을 꿇은 게 바이럴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그냥 응원하고 싶더라고. 요즘 사실 뭐 흔치 않잖아요. 그죠? 권상우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영화 예고편 보면서 배우 본인이 그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단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 이 작품이 좋든 말든 그거 당연히 중요하고 솔직히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진심인 사람이 있었나?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물론 다른 배우나 다른 감독분들, 다른 어떤 제작하시는 분들 다 본인 작품에 열정이 있고 애정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 내가 본 적이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봤어요. 그래, 그렇게까지 막 무릎 꿇을 정도로 하시면은 제가 얼마나 재밌는지 보겠습니다. 더럽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냥 화가 안 나. 왜냐면 나 이게 재밌을 걸 기대하고 본 게 아니거든. 이분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아서 그냥 본 거거든. 일종의 도네이션을 쏜 거예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데 전혀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 그냥 그래, 15,000원 도네했다 이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 물론 하트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히트맨 2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두 개 제가 도네이션 해드렸습니다. 솔직히 이거 두 개 제가 도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작품은 내가 도네했다는 기분이 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했다.